우리의 태양은 약 50억 년 후 죽음을 맞이하고 그 결과 탄소를 만들어낸다가 바로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빅뱅 때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별의 죽음으로 인해서 탄소까지 만들어진다를 배웠어요. 총 3개의 원소, 수소, 헬륨, 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웠죠. 그런데 우주에는 약 118종 정도의 원소가 있거든요. 겨우 3개 배운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많은 원소들, 100개가 넘는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제 그걸 배울 겁니다. 우린 이걸 알기 위해서 또다시 우주로, 특히 별로, 특히 질량이 큰 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 탄소까지만을 만들고 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질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양보다 질량이 대략 10배 이상 큰 별이 있다면 그 별은 태양이 거쳤던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에서 탄소를 만들 거예요. 태양은 이 탄소가 또 수축하다가 탄소를 핵융합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온도가 못 됐기 때문에 탄소에서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질량이 훨씬 더 큰 별은 훨씬 더 강력한 중력 수축을 할 수 있을 거고 훨씬 더 종치지 마. 훨씬 더 강력한 중력 수축을 할 수 있을 거고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정도 큰 별은 훨씬 더 강력한 중력 수축을 할 수 있을 거고 훨씬 더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서 탄소가 핵융합할 수 있는 온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실제로 그럽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은 탄소가 핵융합돼서 또 다른 원소가 만들어질 만큼 온도를 높일 수 있어요. 높은 질량 덕분에. 그래서 탄소가 핵융합해서 다른 원소를 만들고 또 그 원소가 핵융합을 또 하고 또 중력 수축을 하고 또 온도를 높이고 핵융합을 또 하고 또 중력 수축을 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소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원소들을 만들 수 있게 되죠. 태양보다 대략 질량이 10배 정도 큰 행성은 그래서 철까지 원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별에서 만들 수 있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원소는 바로 철이에요. 그럼 중간 정리하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탄소까지 만들 수 있고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정도 큰 별은 철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철 말고도 우주에는 원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걸 알기 위해선,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선 철까지 만든 별, 그 거대한 별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철까지 만든 질량이 거대한 초거대 별은 철에서 중력 수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늘 그랬듯이 그 과정을 시작합니다. 철이 중력 수축을 하다가 도저히 이제 원소들이 너무 가까워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지면 뻥!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폭발을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요. 초신성 폭발은 엄청난 열과 엄청난 빛을 내는 폭발이거든요. 이 폭발 때 나온 열이 바로 철을 또 핵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구리나 금이나 우라늄 같은 원소를 만들게 되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바로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초신성 폭발. 처음 초신성 폭발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주에 시꺼멓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너무너무 밝은 빛이 보이니까요. 어떻게 전하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빛을 합친 것보다 밝은 빛이라고 전하거든요. 그 정도의 빛이 갑자기 우주에서 보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밝은 빛이라니. 이렇게 밝은 빛은 아마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때 내는 빛일 거야. 새로운 별? 신성. 그래, 신성이라고 이름 붙일까? 아니야. 보통 큰 별이 아닐 거야. 이 정도 빛이라면. 그래, 엄청 큰 신성. 초신성이라고 이름 붙이자. 그래, 저렇게 밝은 빛은 바로 초신성이야 라고 해서 초신성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고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이라는 건 정말 긴 세월을 산 별이 마지막 온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는 폭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신성 폭발 이후에 이 별은 중성자 별이 되거나 보통 블랙홀이 되거든요. 블랙홀이 되면 안 보이는 거죠. 우주에 블랙홀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블랙홀의 존재를 알아내는 게 얼마 안 된 거죠. 보이질 않으니까요. 빛조차도 빨아들이니까요. 그래서 별은 블랙홀이 되기 전에
우주에 있는 그 누구도 자기의 존재를 모르게 되기 전에 마지막 온 힘을 모아서 뻥 터뜨리는 폭발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빛을 합친 것보다 밝은 빛을 내는 거니까요. 마치 자기가 여기 살아있었다는 걸 제발 알아달라는 듯이 온 힘을 다해서 빛을 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는 빛을 누군가는 새로운 별의 시작, 새로운 생의 시작이라는 막 희망찬 빛으로 봤다는 건 참 재밌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일이죠. 물론 초신성 폭발은 굉장히 희망적인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에 흩뿌려지거든요. 그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흩뿌려지면 그 무거운 원소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중력 수축이 시작되거든요. 즉 새로운 별, 새로운 은하가 초신성 폭발을 시작으로 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하들의 씨앗이 되어주는 게 초신성 폭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주 입장에서 희망적이기는 하죠. 자, 원소 생성 최종 정리입니다. 빅뱅 초기에 수소와 헬륨 만들어지고요. 질량이 작은 별, 태양 정도의 별에서 탄소가 만들어지고요.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큰 별에서 탄소보다 질량이 큰 원소들, 특히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그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이러면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된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